안녕하세요. 비전트의 이동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태국 2부 리그 칸차나브리 FC에 입단을 한 사실을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깜짝 현장 복귀, 또 살딩크의 새로운 도전, 이렇게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에이전트 입장으로서 왜 이러한 계약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이 왜 태국 2부로 갔는가를 고민하고 또 의아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에이전트 관점에서 왜 이 일이 성사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박항서 감독님이 태국을 선택을 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박항서 감독님이 주로 얘기했었던 2023년도 1월 마지막 기자회견 때 한국에 귀국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베트남의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 성장하는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만드는 것이 선배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박항서 감독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를 보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께서 K리그 1에서 정말 최고의 K리그 최고에게 오퍼도 받았었고, 베트남 내에서도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아서 프로팀에서 각각 오퍼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수락한 그 감독직은 제로,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제안이 왔을 때도 감독님 고민 끝에 고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세안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박항서 감독님께 접촉을 했었고 실제로 대화를 나눴고 저희가 오퍼까지 받았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팩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적이 오퍼 왔던 시기에 박항서 감독의 마음은 조금 더 쉬고 싶다, 혹은 유연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통해서 더 도전하고 싶다는 순간에 오퍼가 왔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금전적인 어떤 가치와 밸류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그 가치가 동남아시아의 최고의 액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오퍼가 오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장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건 감독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의 구성과 그들의 처우도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패키지라고 불리는데, 그 풀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피지컬과 분석, 그리고 GK, 여러 가지 분야들과 수석 코치, 그리고 현지에 있는 로컬 코치들과 협력,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사리 구단 측 혹은 협회 측에서도 박항서 감독님 측도 매칭이 되지 않았던 그런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태국이냐? 그리고 왜 프로리그냐? 일단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지위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냈었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그 이상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 이상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박항서 감독의 결과값을 뛰어넘는 그런 구조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어떠한 그 동기부여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팀 얘기는 좀 다르죠. 박항서 감독이 성공했었던 프로팀 사례, K리그 1, 2, 특히 K리그 2에서 박항서 감독은 팀을 이끌고 두 번의 K리그 2 우승과 승격을 이뤄냈던 명장입니다. 그리고 작은 팀을 또 성장시키는 언더독 익스퍼트로서의 지위와 명분, 그런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였었고요. 태국 리그를 살펴보면 태국 리그에서 대부분의 감독, 외국인 감독은 일본에서 선임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팀 감독부터 프로팀 감독까지 대부분 일본인이라는 건 너무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 감독을 놓고 해도 절대 계약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윤정환 감독이 무앙통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무앙통 감독은 한국인으로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J리그에서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람으로서 갔습니다. 그 역시 저는 일본과의 컬처와 문화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K리그에서 성공한, 그리고 태국이 아닌 동남아에서 성공한 감독이 태국 리그를 진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지 않은 태국인들의 시선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관점들이 더 존재합니다. K리그가 상위 리그고 태국 리그가 하위 리그인 것처럼 태국 리그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아세안의 맹주로서 가장 높은 어떠한 지위와 자존심이 있는 리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베트남에서 K리그에서 성공한 순수 한국 지도자가 진출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칸차나브리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볼게요. 칸차나브리 구단은 지금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리남 유나이티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박항서 감독이 칸차나브리를 갔느냐? 기회, 그리고 성장 가능성.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리더들, 보드진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청사진과 더불어 유소년 육성에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도 다 확인을 했었고요. 코칭 스태프 구성에서도 충분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한국인으로서의 지도자로서 선배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박항서 감독은 한국인이 성공하지 못한 불모의 땅, 하지만 완전 문화 컬처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서남아시아라든가 뭐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동남아시아에 익숙했고 한국인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문화인데 한국인이 성공하지 않았던 그런 곳, 그곳에 가서 성공을 하겠다는 어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박항서 감독이 선배로서 후배들, 이 프로젝트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리딩하는 능력, 축구적인 어떤 그 지도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제2의 김상식 감독이 나오는 효과가 올 겁니다. 박항서 감독이 성공한 이후 V리그에는 한때 한국인 지도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혜성, 이응실, 이영진 수석 코치, 뭐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또 그 안에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들의 한국 축구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칸차나브리는 K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파워FC입니다. 구단주가 저한테 얘기했던 건 우리 KPFC는 실제로 코리아 파워FC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런 어떤 영역을 리스펙하고 칸차나브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국인들과 함께 콜라보하고 싶다라는 어떤 확실한 목표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최초의 구단이기도 하고 해당 구단이 성공해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를 데리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의 무대를 열어줬던 것처럼 한국 선수들과 베트남 선수들도 태국 리그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나름의 목표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또 없었던 한국과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아세안 커넥션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준비한 것들을 반드시 저희는 성공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도전하는 박항서 감독과 그 스태프들 또 우리 한국 축구의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비전투였습니다.